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0% 낮게 내놓아야 매수자가 나타날까 말까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반토막 매매가 이어진 상황과 똑같습니다. 2022년 기관과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상승을 전망하였지만 대부분 말 바꾸기를 한 상황이며 국민들 다수는 점점 하락 전망 비율이 오르는 중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2022년 집값 대폭락 대재앙 온다. 이제 실질적으로 스타트를 끄는 것 같아요. 10억 집이 4억, 반토막 난 사례도 제가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발, 공급 폭탄, 인구 감소, 다주택 매물 등등등 이제 하나씩 펼쳐질 부정적인 요인들 볼까요? 먼저 2022년부터 하락 과정 4단계 상당히 중요하죠. 이 4단계에서 각각 여러분들이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최선이냐. 1단계 거래 급감 단계. 올해는 좀 낙관적으로도 볼게요. 올해 낙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거래만 급감, 크게 뛰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여기 보면 지표가 거래 감소, 매수 지수가 등락, 그러니까 오르거나 소폭 내리거나 또는 시세 등락, 오르거나 소폭 내리거나 대략 오르내림이 10% 내외 정도로 미미한 흐름. 시세 흐름은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또는 신고가도 나왔다가 하락 가격이 나왔다가 이게 반복되는. 물론 지금 겨울은 일방적으로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봄이나 여름 이후에 반등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매매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 나는 꼭 매도를 해야 한다 하는 사람은 매도해야 돼요. 올해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M1 실거주 아파트를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에요. 잘 올라가지 않는 거,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나홀로 입지가 나쁜 곳들은 좀 던졌으면 해요. 그리고 그냥 대다수 그냥 집 하나 덜렁이 있는 건 끌고 가셔도, 또는 영끌 무리하게 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이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는 청약을 우선으로 하세요. 금매는 차선으로 하시고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 다음에 2단계 가격 하락. 2023년 지표 보면 모든 지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10에서 30% 이제 하락폭이 확대될 거예요. 시세 흐름을 보면 매주 하락폭이 이제 한 주가 다르게 증가할 겁니다. 하락폭이 커져요. 금매 거래 후에 매수자가 완전히 실종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즉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이 이제 안 달라붙는다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매매 전략, 매도자는 적극적으로 이때라도 안 늦었어요. 초기니까 2023년 매도. 그 다음에 매수자는 아직도 청약 우선으로 금매 잡는, 금매를 차선으로. 3단계가 이제 완전 폭락장인데 대략 24년, 25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지표, 폭락장에는 희한하게 거래가 증가해요. 이때는 아예 거래가 안 됐다가 다시 또 증가합니다. 왜? 집값이 싸니까. 지표도 하락하고요. 실거래 폭락을 해서 제일 많이 빠져요. 무려 30에서 60%까지 폭락. 시세 흐름은요, 집값 공포 매물이 확산돼서 투매가 나옵니다. 금매 중심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겠죠.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이때는 팔면 안 돼요. 차라리 보유해야 돼요. 물론 나쁜 것은 던지세요. 나쁜 걸 끌고 가는 건 안 돼요. 자, 아무튼 매도자는 보유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고, 이 둘 중에 하나세요. 팔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제일 바닥에서 파는 거니까. 매수자는 이때 바뀌어요. 청약이 우선이 아니에요. 금매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금매 우선의 청약. 자, 이제 4단계. 2026년 언저리 되면 이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커요. 지표 거래가 증가하고, 역시 증가하죠. 매수 지수도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시세도 등락. 이제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좀 떨어졌다가 상승하면서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략 10% 내외.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단계는 하락을 위한 전초전이고, 이때는 상승을 위한 전초전이에요. 제가 이때가 된다면 아마 막 매수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은 매도자는 보유하거나 역시 갈아타기.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고 끝나면 안 돼요. 차라리 보유하거나 갈아타기. 그 다음에 매수자는 금매 우선, 역시 금매 우선의 청약 또는 1+1.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잡아도 돼요. 이제 집값 하락과 이자 급증, 전세 하락이 지금 난리 난 상황입니다. 왜 지금 여기 특히 이분들 조심하세요. 영끌, 갭투자, 다주택, 법인. 왜냐면 하락장이 예전에도 하우스푸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공포감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목 한번 볼래요? 금리 급등, 시장 냉각, 한숨 깊어지는 영끌족 다주택자 벌써 나오잖아요. 자, 보면은 먼저 왜 이렇게 한숨이 깊어지냐면 집값도 떨어지고 무리하게 영끌이 하겠거나 뭐 갭투자로 잡았거나 또 집이 많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겹치는 거죠. 집값 하락, 전국 실거래가 하락했고요. 지금 서울은 이미 열의 9, 90%가 실거래 하락이에요. 수도권도 이미 열의 9은 하락이고 광역시도 열의 9은 하락입니다. 다만 지방의 중소도시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시세 하락이 큰 곳들은 세종, 대구, 부산입니다. 자, 대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 미계약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이자 급증. 집값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자가 막 너무 세요. 지금 대출 이자가. 특히 변동금리. 그리고 전세값이 하락함으로써 전세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거 돈이 모자라요. 이자 부담, 기준금리 1.25밖에 안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무려 4에서 6%. 변동금리가 80%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영끌 매입, 수입의 50% 이상이 아예 그냥 다 원리금 갚는 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사 먹어요. 전세 하락, 갭투자,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경매당합니다. 다주택 법인은 더 문제예요. 집이 여러 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장애는 파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럼 위험에 노출된 분야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2030의 주식 비투, 주택 영끌, 부동산하고 주식이 하락하면서 이자까지 급증, 이중구를 겪게 되는데 이건 지금 미국도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여러분들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주식 일제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영업자는 무려 245만 명이나 되는데 831조, 가구당 평균 3.4억의 빚을 지었고요. 앞으로 코로나는 단기간에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변이가 나오면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 기도를 해야 할 부분이 치사율이 지금 아직까지는 낮거든요. 치사율이 확 올라가는 변종이 나타나면 큰일 나게 되겠죠. 다중채무자 세 번째. 423만 명이 이곳저곳에 빚을 졌는데 무려 은행권이 아닌 비은행권은 이자가 세잖아요. 뭐 사채라든가 제2금융권도 아니에요. 이런 곳들이 무려 61%. 어마무시하죠. 자, 이제 영끌, 갭투자, 다주택, 법인, 공포의 폭락 시대. 먼저 집이 여러 개네요. 다주택하고 법인들. 소액 중심으로 집중적 매입을 했고요. 집값 폭등을 시킨 요인이 되죠. 지금 집값이 계속 작년만 해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또는 세금 폭탄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또 집값 기대감은 있으니까 특히 법인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매입했어요. 그래서 매물 잠김에 빠졌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 금리 인상하고 전세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보유세 폭탄, 지금 매물 폭탄이 대기 중이에요. 이거 오래 못 버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폭락 신호. 지금 폭락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매수자 실종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지금 급매 위주로 쌓이고 있죠. 이제 집값 폭락으로 가게 되니까 공포에 지금 휩싸였어요. 자, 이번에 영끌 갭투자 2030 영끌 갭투자가 많은데 집값 이게 폭등을 시킨 원인이었고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 보유, 거주, 세금 폭탄, 매물 잠김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박스를 왜 쳐놨느냐 현재가 여기에요. 금리 인상, 전세 하락, 집값 하락 이것 때문에 지금 매물 폭탄이 이제 서서히 나오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2단계예요. 폭락 신호. 자, 매수 실종, 매물 적재, 집값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2022년 현재 지금 상황에서 분양, 매매, 갈아타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매도자, 매수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먼저 부동산 방법 분양, 고분양가. 지금 분양이 하나같이 고분양가가 많아요. 이거 3기 신도시는 거의 90%는 괜찮아 보여요. 넣어도 됩니다. 3기 신도시 특기지구는 웬만하면 물론 가점이 좋다면
엉뚱한 데 넣을 필요 없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아닌 또는 서울이 아닌 뭐 세대수가 적거나 그냥 웬만한 곳들의 고분양가, 외톨이, 나홀로 분양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미분양 또는 미계약 나온 것들, 오피스텔, 이거 오피스텔 지금 폭락하고 있다고 뉴스 오늘 나오죠. 이거 조심하세요. 계약하는 거. 가점, 금액이 높다면 3기하고 서울 좋은 곳으로 골라서 넣어도 돼요. 올해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미가 급해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면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꼭 손해를 봐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5년 동안 길게 보면서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매입을 해야 돈도 더 벌고 실거주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대출 제한, 자금 부족, 의무적으로 입주하는 곳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자, 매매 볼까요? 영끌 무리한 갭 투자하신 분들 급매라도 지금 사면 안 되고 폭등 후에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 급매라고 착각하지 말고 매입 시기를 더 늦춰요. 보통 1주택을 보유 또는 영끌 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좀 내려왔어. 또는 비슷해. 불안해. 던져버리세요. 그래봤자 취등록세 밖에 더 냅니까? 물론 지금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올 봄도 보면서 불안하면 영끌일 경우 실거주라는 명목하에 최면 걸지 마시고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고 결국은 집값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폭락론자는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는 사람이야. 앞으로 영원히 집 사면 망한다 이런 사람들. 저는 망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물론 폭락할 때는 망하죠. 하지만 결국은 또 올라갑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보통 1주택 보유, 영끌, 비아파트 이런 것들은 매도하는 거 생각하시라고. 다주택자들 대선 지자체 이거 보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폭락 전에 매도. 자, 갈아타기, 영끌 했거나 무리하게 했거나 좀 불안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금액을 좀 줄여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아파트 아닌 걸로 갈아타지는 마세요. 나홀로로 갈아타지 마세요. 평수를 줄여서 갈아타세요. 외곽이거나 나홀로 아파트거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매도가 최선이라고 했죠. 정상적인 아파트일 경우는 그냥 끌고 가다가 하락장에 갈아타세요. 이제 3월 변곡전보다 무서운 대세하락 사이클이 커졌습니다. 지금 여러 번 이거 나왔는데 여름만 되면 이렇게 8월달, 9월달 어떻습니까? 계속 폭등했죠. 617. 그리고 이게 0이에요. 0. 이 밑으로 0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2017년에 잠깐, 18년에 좀 많이 조금 떨어졌고 19년에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위에서 놀았어요. 상승이 훨씬 많죠. 이게 0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대출 인상,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바로 여기에요. 엄청 뛰었네요. 그렇죠? 2022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뛴 게 21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거. 제일 낙하한 거예요. 낙하. 추석 이후로 불과 3개월 만에 낙하. 그러면 앞으로 이거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무조건 빠져요. 한 주 만에 반등 안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볼 것 없이 3월달까지는 폭락 맞아요. 자, 왜 3월로 보냐면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흐름이 지금 완전 마이너스잖아. 0 밑으로. 자, 이때 A로 쭉 빠지느냐 B로 가느냐. 옛날에는 B 가능성이 약간 높다고 봤죠. 이제는 A 가능성이 좀 더 커졌어요. 왜? 심리가 분기됐고. 그래서 이때 잘 판단하세요. 아무튼 22년 중에 팔든지 뭐 하든지 여기 보면 부동산 사이클 대세하락 A 보면 집값 폭등에 대한 피로감 있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뭔 소리냐? 반등도 할 수 있다. 자, 부동산 5일 연속 지금 여름마다 폭등했잖아. 이렇게 여름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돈 찍어내니까 또 올라간다. 해외가 집값 뛰는데 무슨 우리나라만 떨어지겠느냐? 일리는 말이죠. 입주가 부족한데 무슨 놈의 집값 하락이냐? 지금 부동산 대책 있냐? 하나도 없다. 이거 지금 금리 인상은 경제 대책이지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자, 뭐 그럴싸한데 그래도 저는 올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까 지적해 준 대로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실거래 보여드릴게요. 이거 3억 3천밖에 안 했던 푸른마을, 평촌의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2019년까지 안 올라갔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경기도가 이래요. 서울은 이미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러면 인덕원 정도면 상당히 입지가 좋은데도 이렇게 못 갔냐면 경기도 아파트가 이렇게 못 갔냐면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이 넓고 신도시는 자꾸 지어대고
거래는 안 되고. 지금은 자 이렇게 거래되고 집값이 뛰니까 다들 좋은 줄 알고 착각하죠. 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모박스 보세요. 이때부터 뛰었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3억대가 거의 12, 13억까지 뛰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특히 21년에는 뭐 날라갔습니다. 단단한.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초록색은 매물이 이렇게 길게 이 가격 차이가 거의 3, 4억 정도 돼요. 이렇게 길게 늘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이 바닥에 대비해서도 반절 추락한 거예요. 이게 금매가 나올 때는 무섭죠. 여기 보세요. 자, 2017년에 11억 찍고 12억 4천까지 찍었네요. 그러던 게 9억 1,500까지 떨어진 듯 하다가 결국 9억까지 3억 폭락을 했죠. 이거 증여 아닙니다. 매매입니다. 다 여기 다 9억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섰네요. 집값이. 그죠? 특히 여기 보시면 노원, 성북, 금천, 은평 이건 시세도 마이너스고 강남도 0.03이에요. 이제 제로예요. 실거래는 다 마이너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의 25개 구 모든 실거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강남과 수도권 얼마나 많이 빠졌냐? 2010에서 13년 봤더니 2007년부터 보니까 이거 하락 보세요. 강남 재건축 12년까지 이렇게 엄청납니다. 17%도 빠지고 11%도 빠지고 이거 합계해 보세요. 강남이 안 빠진다고요?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고 천만에 만만에 이번에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왜? 비싸니까. 물론 또 올라가겠지만 12년이 아니라 13년까지 더 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8년부터 여기 마이너스 빨간색 이렇게 쭉 있죠. 13년까지. 이거 수도권의 아파트 용인 성북 등의 LG빌리지 10억 했던 게 4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2006년 대비 2012년. 상록마을 분당 정자동이에요. 우성 13억 2천이 6억 8천 반토막 이상 거의 60% 뭐 여기는 50%. 대하마을 일산입니다. 2단지 7억 7천이 3억 9천. 과천 주공 30평대 11억이 6억으로. 반토막. 자, 얘들이 유독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 자료를 뽑은 거예요. 다 이만큼 빠졌어요. 분당도 100% 이만큼 빠졌고 대형이 그 다음에 다 그래요. 이제 전국 90% 이상 실거래 하락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빠졌다는 뜻이고 좀 연하면 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올라가는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전라북도만 빼놓고 중립이고 나머지는 다 아주 10%초. 상당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하락. 수도권으로 봤을 때도 노란 곳은 이제 사이드 쪽 늦게 뛰다 보니까 사이드 쪽 일부 지역만 약간 노랑이고 대부분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 파란색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예전 같았으면 이게 빨갰을 거예요. 전국 인구 급감 특히 이거 조심하세요. 10년 후에 크게 빠질 곳. 이게 서울이 지금 제일 많이 인구가 급감했어요. 조금 서울 폭락하겠네. 서울은요. 경기도가 이만하면 아까 땅 보였잖아요. 서울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8분의 1. 얘들이 줄어든 것은 재개발 집들을 없애고 용적률 넓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넓게 짓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층은 올라갔어도 평당의 거기에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 거야. 사람이 뭐 쫓겨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누군가는 살아야 하잖아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1,000만 명에서 950만 명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서울은 그러니까 인구 줄었다고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곳이에요. 최고. 근데 나머지는 달라요. 보세요. 올라간 곳부터 인천 올라갔네요. 경기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경기도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올라갔어도 좀 문제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 급감의 1위가 어디냐? 부산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는 하죠. 대구 거의 맞먹죠. 부산 대구가 굳이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1위, 2위예요. 왜? 경상남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가 더 위험하지 않냐? 얘들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폭등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다 지방의 광역시가 다 위험하죠. 또는 지방의 중소도시 다 위험합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 인구 감소는 집값 하락인 거예요. 자, SH 고분양가 폭리. 세상에 SH, LH 지금 여기 보면 분양 원가에서 이미 도급 공사비, 지급 자재비, 기타 공사비 다 들어가고요. 건물값에 땅값도 조성비, 용지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양 수익인데 세상에 분양가를 갖다가 분양 원가가 지금 이런데 분양가를 이렇게 높게 때려갖고 지금 얼마나 수익률을 냈냐? 32, 36, 16, 23.
물론 정부 또는 공익기관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나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요? 즉 분양가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지금 6억에서 9억 일반 서민의 서울 아파트 소형들이죠. 거래량 급감하면서 집값도 폭락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자산, 부동산, 금리, 빚, 지금 점점 부정적인 것들이 키워드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반등이 한번 이어져서 미처 팔지 못한 사람들의 손바꿈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급격한 부동산 폭락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떨어지도록 이른바 연착륙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